문정실록 3권 문정특이년 8월 15일 병술 세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정은 홍일동이 두목의 일과 김양경, 진유경 등의 관직 계정을 아뢰다. 신등이 듣건대 두목이 화관 등지에 혼자서 다닌다고 하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두목이 통사도 없이 드나드는 것은 국가에서 사신을 존대하는 뜻을 전혀 이런 것이라 여깁니다. 사신이 혹은 말에서 떨어져 스스로 상처를 입을는지 혹은 길가에서 폐를 끼치게 되는지 누가 능히 이를 알겠습니까? 겸 승무는 부교리 조근은 황보인의 종사관으로서 종을 거느리고 북경에 가려고 하니 조근은 이 행차에 있고 없는 것이 관계가 없으니 청컨대 종을 거느리고 가지 못하게 하소서. 이 염인은 그 전에 장주를 범했으니 추핵을 지체시킨 이유로서 그 당시 감사의 차사원을 파면시켰는데 처벌은 진실로 주의를 당해야 하니 다만 그 수령관과 차사를 같이 받은 수령만은 홀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교서관에서 관직을 떠나면 세초에는 경관의 유품을 제수하고 6월에는 외관의 유품을 제수하는 것이 예인데 교서랑 김양경은 마땅히 외관을 임명해야 할 것인데도 승무는 부교리로 제수했으며 진유경은 마땅히 경관의 유품을 임명해야 할 것인데도 강등시켜 한승부 참군으로 제수했으니 모두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목이 통사도 없이 드나드는 것은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묻도록 하겠고 김양경 등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이조에 물어보겠다. 다만 이 염의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 일로서 감사의 차사원만 파면시키면 이미 만족할 터인데 또 어찌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가할 수가 있겠는가? 조근이 종인을 거느리고 가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며 하물며 조근은 별예로 북경에 가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홍일동이 이 염의의 일에 대하여 다시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관은 끝내 처벌할 수 없으며 차사원은 형조로 하여금 추액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수령관은 감령이나 병령, 수용에서 관찰사나 절제사를 보좌하던 경력이나 도사를 이끌은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이년 8월 15일 병술 네번째 기사 동지돈영부사 이 안진을 북경에 보내어 천추들을 할애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이년 8월 16일 정해 첫번째 기사 임금이 의식대로 사부를 받다. 사부는 황제가 하사하는 부물이다. 건정전에서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부물은 생견 500필과 배 500필이었다. 사신이 관사로 돌아가니 황보인 이계전으로 하여금 가서 살해하게 하니 사신이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전하께서 지나치게 슬퍼하시니 우리들이 차마 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천도가 이와 같은데 어찌 이같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이년 8월 16일 정해 두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찬구를 내려주다. 환자 엄자치에게 명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특이년 8월 17일 무자 첫번째 기사 사신이 귀덕전에 나아가서 사사라의 향을 올려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태감 윤동과 봉호 정선 등은 감히 장헌대왕에게 밝게 고합니다. 삼가 아래건대 신선께서 그 덕이 깊고 명철하시어 부조의 창업을 계승하여 군왕의 직책을 조심스럽게 지켜서 선자에게 뜻을 받들어 여러 번 은총을 사무를 받았는데 어찌 제위한 지 30여 년 만에 갑자기 승하하실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라의 신서들이 통곡하고 슬퍼함 모두 똑같습니다. 윤봉등은 인연이 향적에 관계되어 지극한 은혜를 많이 받았사온데 지금 사명을 받들고 있으니 슬퍼해서 사모함이 어찌 다하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재물을 공손히 차려서 그런대로 정성을 진술하오니 위에 계신 밝은 홀령께서는 이를 헌명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 계정과 김하에게 명하여 관사에 가서 문안하고 위로하게 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국의 소민이므로 오늘의 제차는 모두 본국의 물건을 사용했으니 꼭 팔을 빌려 등불을 켜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이나의 그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다만 이 같은 향을 올릴 뿐입니다 하였다. 정승은 말하기를 다만 한 마음만 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17일 무자 두번째 기사 장설 사제관 판봉상 시사 이중 등과 공장 등에게 의복과 배를 하사하다. 장설 사제관인 판봉상 시사 이중 등에게 의복을 차등있게 하사하고 아울러 공장 40여인에게 배를 사람마다 3필씩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17일 무자 세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음식물 내려주다. 환자 이규에게 명하여 음식물을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했는데 정승과 이규에게 양각대를 선사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17일 무자 네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언로를 높이도록 상소하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군주가 즉위하면 반드시 먼저 조령을 내려서 실제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미치게 한 후에야 민심의 사랑하고 떠받드는 것이 더욱 깊어져서 나라의 근본이 더욱 튼튼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왕위를 계승하신 처음에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는데도 맨 먼저 교지를 내리시어 유일을 천거하고 절일을 권려하며 직언을 구하며 민막을 찾아내기에 하였으니 모두 시위와 제작이 한 시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치안 규모가 이미 초년에 갖춰졌으니 그런 까닭으로 인심의 사랑하고 떠발뜸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날과 같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대신들에게 명하여 백성에게 편리한 사일을 자세히 잘 연구하여 낱낱이 선포 거행하여 민심을 견고히 하도록 하고 또 윤명을 내려 유일된 선비를 찾아 천거하게 하고 저리 있는 사람의 후손을 찾아 녹용하여 선비의 기풍을 진작하도록 하고 또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민에게 명하여 모두가 글을 올려 국사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위로는 성정의 실수와 아래로는 민간의 폐단까지 의견을 충분히 말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게 해서 말이 비록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주의를 가하지 않는다면 언로가 더욱 넓어지고 민정이 위에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일은 버림을 받아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며 민막은 백성의 고통이고 언론은 대간에서 임금에게 여러 가지 정책이나 덕행을 간할 수 있는 길이다. 문종실록 3권 문종특이년 8월 18일 기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서 받은 고명의 내용. 임금이 인정전에서 사실을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고명에 이르기를 천명을 받아 세운을 계승한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천명을 공손히 받아 중하와 이적의 군주가 되어 지방 사람을 편안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며 현인을 형표하고 덕 있는 사람을 포장하여 사방에 간격이 없으니 만국의 민중이 모두 일시동인의 마음으로 주왕하는데 하물며 본방은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사대의 정성을 다했으므로 중국 조정에서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사망을 구휼하는 언전을 거행하게 한다고 조선 국왕 이도는 예절을 지켜 시행하고 선을 즐겨 처신하여 공건으로서 군상을 받들고
해에로서 국인에게 성실하여 다만 중국 조정의 명령만 따르게 되고 맹세코 1호의 유혹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직공을 중국에 이행하면서 오래될수록 더 돈독하고 변병을 동수에 지키면서 더욱 부지런하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뜻은 검석처럼 견고하고 의리는 시종 온전히 하였으므로 바야흐로 기뻐하기를 깊이 하려던 자에 갑자기 별세했다는 슬픔에 미치게 되었으니 마땅히 언전을 융승하게 하여 포양을 보여야 하겠다. 특별히 장헌이란 시호를 하사하사 비록 그대의 세대에는 길이 빛나겠지만 어찌 짐의 마음속에 그칠 수 있겠는가. 홀령이 알미 있거든 이를 삼가 흥복하기 바란다 하였다. 예를 마친 후에 분황제를 지내고 마침내 태평관에 거둥하여 사신을 위로하고 달해를 행하였다. 궁전에 돌아와서 이 계장과 김하에게 명하여 초피 100년과 석던잔 4살을 가지고 가서 두 사신에게 나눠주게 하였다. 사신은 황제가 하사는 시호이며 동수는 동방의 모퉁이이고 분황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고명문의 부분 누른 종이에 쓰는 그 영전에 고하고 누른 종이의 부분을 불태우는 일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는 8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호년 문과의 강경을 제술로 대체하도록 하다. 예저에 전지하기를 지금 경호년의 문과에는 잠정적으로 강경을 없애고 제술로서 대체하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는 8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오보승지 이숭지가 사신을 문안한 윤봉이 양화도 유람을 요청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지금 맡아 온 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한강의 양화도를 유람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는 8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길주 목사 온성 절제사 충청도 경력 황해도 도사 등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주완벽에게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오로지 부지런하고 근신하는 데 있으니 모든 일을 부지런하고 근신만 한다면 고을을 다스리는 데 있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조수문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그 도의 병마가 강용하다고 하니 더욱 정련을 가하라 하였다. 김중렴에게 이르기를 수령관은 지휘가 감사의 다음이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않으니 관청에 소속하는 사람이 없게 한다면 형벌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였다. 최효남에게 이르기를 황해도는 지경이 평안도에 연해 있으니 만약 평안도에 사변이 있다면 이 도의 사람도 또한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니 정성껏 조치하여 혹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저기는 8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칙명을 살해하는 표 전문, 사시와 사부를 살해하는 표 전문 등의 내용 사은사인 주하이정 황보인과 부사인 지중추원사 김효성이 북경에 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 전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명을 살해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지극한 덕을 펴서 이미 먼 지방을 수유하는 일에 돈독하였는데 황제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동되어 부끄러움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칙명을 배수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보답하기를 도모하니 끝이 없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도 하찮은 자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부탁을 임시로 받고 있었는데 사륜이 밀물하여 청사의 봉토를 물려받게 하였고 건패가 임운하온데 다시 화곤의 하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물며 특별한 대우가 과처에 미치게 하고 또 신서들에게 보익하는 방법을 명하여 예본을 따르도록 하고 강력을 방비하는 사물을 훈계하여 소홀함을 경계하도록 하셨으니 가엾이 여김이 이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제 폐하의 인해 하심은
부모와 같고 도덕은 천지에 합하여 자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주서에서 상고하고 먼 지방을 포용하는 것은 희역에서 체득하여 마침내 노둔한 자질로서 큰 은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삶과 마땅히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 따라 시행하여 제후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국인과 더불어 복종하여 길이 황제의 보령을 축수하겠습니다 했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천자의 권해하심이 모두 융성하여 특히 각별한 사물을 받았사온데 지방의 공물이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삼가 작은 정성을 표시합니다. 삼가 황새 백세 세저포 각 30필 흑새 세마포 100필 폭넓은 흑새 세마포 30필 용문 염석 4장 황하석 만화석 만화방석 잡지화석 각 15장 인삼 100건 석전장 14왕 잡생마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 등류는 제조가 정대한 것이 아니고 명목이 변변치 못하지만 중심에서 나오는 신의를 양찰하시어 황제에게 드리는 의식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성 황태후 태상 황후 중궁에게 진언하는 예불은 모두 홍색 백색 세저포 각 10필 흑색 세마포 20필 만화석 잡지화석 각 10장입니다 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존의는 학금에 있고 덕은 월량에 나타나서 큰 계획을 협찬하여 은혜가 먼 변방에 베풀어졌습니다. 살펴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부끄러움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고우씨는 패복을 임시로 지키고 있는데 유음이 갑자기 내려져서 모토의 책봉을 물려받게 하고 은총의 사물이 본다 하여 삼가 곤면의 하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 채표는 실로 내 땅의 신도를 나누어 준 것으로 영광은 또한 과처에 미치고 모훈을 아울러 군하들에게 요시했습니다. 황제를 섬기고 백성을 보호하는 도리로서 경계하고 변방을 방비하고 구적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유고하시니 먼 지방을 회유함이 이 같은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태자 전하의 단정한 자질이 특별히 뛰어나고 품성이 온화인자하여 천하의 환심이 메어져 있고 이명이 잇따라 비침을 체득했음을 만나게 되어 마침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각별한 은혜를 입도록 했사오니 삼가 마땅히 장수는 항상 천세를 주관하고 노래는 중륜에 이루어 계속하겠습니다. 예물은 백세 세저포 20필 흑새 세마포 4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 인삼 50건 잡생마 10필을 올립니다 하였다. 그 사시와 사부를 사례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성사가 지금 도착하여 위문하는 은전이 지극히 곡진이 베풀어져서 천대의 은총을 반포하니 감격하는 심정이 더욱 격동하게 됩니다.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하기가 어렵겠는데 뼈에 새겨지니 어찌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인 선신 이도는 향년이 길지 못하여 갑자기 소대를 하직하였사온데 어찌 부문이 미쳐져서 황제께서 애도의 심정을 가지실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사죄하고 영명함으로써 유혼을 둔석에서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부의를 후하게 함으로써 여천을 점녀에 어루만져 주시니 언택은 유명에 흡족했으며 사건은 간책에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제 폐하여 인덕은 소국을 사랑하는 데 돈독하고 도량은 먼 지방을 포용하는 데 넓혀져서 전인의 충성을 다함을 기억하고 고신의 슬퍼함을 불쌍히 여기심을 만나게 되어 마침내 패복으로 하여금 큰 은혜를 많이 입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기자의 봉투를 조심스레 지켜서 동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다하겠으며 항상 화봉 삼축을 거듭하면서 북신을 뜨는 정성을 배나하겠습니다 하였다. 박물을 바치는 표문에 이르기를 성신이 소국을 사랑하시니 은하는 별세 한 분에 특별히 융성하고 성간이 중심에서 나왔으니 예절은 황제에게 진언하는 일에 더욱 건실합니다. 삼가 황색 백색 세저포 각 30필 흑색 세마포 100필 폭넓은 흑색 세마포 20필 황화석 만화석 잡채화석 각 15장
인삼 100금, 잡생마 3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험 물건 등은 생산이 풍벽한 땅에서 나왔으며 제조도 훌륭한 공장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대로 도산노를 바치는 의식을 베풀어 변변치 않은 정성을 보내는 뜻을 표시합니다. 상승, 황태우, 태상, 황후, 중궁에게 진행하는 예물은 모두 홍색, 백색, 세저포, 강렬필의 흑색, 세마포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강렬장식입니다. 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명망은 이극에 높아져서 황제의 계획을 비밀히 도왔으며 은혜는 구중의 높은 황제를 인도해서 위문하는 언전을 반포하시니 정은 중심에서 격동하고 눈물은 말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인 선신 이도는 호천에서 버림을 받아 소대를 갑자기 하직하셨는데 인덕은 원방을 회유하는 데 돈독함으로 이미 영명을 하사하여 영광을 주시고 의리는 별세를 중요시함으로 인해 부의를 하사하사 제사를 드리게 하였으니 구원에서도 알고서 감격할 것이며 일국에서도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삼가 황태자 전하의 위대한 도량을 연못처럼 깊고 영명한 자질은 배곡처럼 부드러워서 마음은 항상 보좌하는데 독실하고 다스림은 능히 수승하는데 찬조하심을 만나게 되어 마침내 패봉으로 하여금 각별한恩寵을 입도록 했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동토에서 영원히 번병을 지키면서 항상 남산에서 장수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물은 백세 세저포, 흑세, 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강렬장, 잡생마 6필을 드립니다. 하였다. 왕세자를 세우기를 청하는 주문에 이르기를 후사를 세우는 데 장자로서 하는 것은 나라를 보유하는 상사입니다. 신 이향의 적장자 이홍이는 현재 나이 10살인데 국인이 세자로 세우려고 하니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일을 위하여 삼가 갖춰 주문합니다. 하였다. 도로를 청하는 주문에 이르기를 조회하건대 소방의 조공의 왕래는 상시 동팔참 한 길만 경유하게 되었는데 야인 이만주 등이 헌단을 맺은 이후로는 본 적이 출몰하니 저에 하여 불편할 것을 깊이 염려하여 요동에서 남쪽에 가까운 자유세에서 길을 찾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미 벌써 사유를 갖춰 주다랬는데도 윤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위의 항목이 이만주 등이 먼저 중국 조정에 기순했을 때 천자의 위강을 두려워해서 감히 해치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성은을 저버리고 감히 도량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으니 진실로 본 적이 텀을 엿보아 갑자기 나와서 공언하는 인마를 빼앗고 사로잡아 묵은 원한을 풀게 된다면 동팔참의 구로도 실상은 곧장 나가기가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삼가바라건대 성자께서 허가하시는 명령을 명백히 내려서 자유세의 한기를 개통시켜 왕래를 편리하게 해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사류는 조칙의 아칭이며 밀물은 애쓰고 힘쓰이며 청사는 동방이고 인호는 기운이 어리는 모양이고 화고는 골룡포이고 과천은 왕비이며 학금은 태자궁이며 배북은 배방이며 모토는 옛날에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그 방에 빛깔에 따른 흙을 백무라 싸서 주던 일인데 꼭 복력을 일컬었다. 중류는 덕이 높은 임금이 따라 나와서 정치를 합니다. 중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봉삼축은 요나라 임금이 화산을 순행할 때 백성들이 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은 수하시고 성인은 부하시고 성인은 다남하시라 세 번 축복하였다는 고사이다. 구원은 황천이며 패봉은 패방이다. 문정추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1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사신 정선이 사사롭게 화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다.
정선이 사설을 가지고 온 우각으로서 활을 제조하려고 하여 간목과 어교 등의 물품을 청구하고 또 말 한 장의 안식에 수용되는 대량 피 4장을 청구한 이를 허락하였다. 간목은 살대이고 어교는 불의 풀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9일 경인 5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간이 나아가 사신을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다. 안평대군 이용이 잔에 술을 부어 돌렸다. 윤봉이 이용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여겸과 사마순이 가지고 온 대군의 글씨를 중국 조정의 문사들이 모두 탐복하고 있으니 나도 또한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9일 경인 6번째 기사. 청평이 200강 반도령 부사 최사이 반중추 원사 이천 등에게 괴장을 하사하다. 괴장은 임금이 나라에 공로가 있는 70세 이상의 원로 대신에게 내려주던 안석과 검은 지팡이이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19일 경인 7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조안효가 사신 접대 비용의 감찰을 청하다. 신등이 듣건대 영접 도관과 분 예빈시에서 사신의 접대 비용을 핑계하고 경기 가고울이 물선을 많이 수납하고는 함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제 예조에서 이 말을 듣고는 그 장부를 거두갔는데 창컨대 감찰 1인으로 하여금 그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그 물품 수량을 알고 난 후에 행문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마는 다만 두목이 알게 될까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 조안효가 다시 아뢰기를 그 창고는 비록 태평간 안에 있지만 사신이 있는 곳과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 구사를 제외하고 한 명의 이속과 소유만을 거느리고 슬며시 창고에 들어간다면 두목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 예빈씨는 예빈씨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분사인데 빈객의 연양에 필요한 물자를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대지 닭을 길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20일 신묘 첫번째 기사. 도승지 이 계잔에게 사신을 위문토록 하고 예물을 하사하다. 이내 돌아와서 윤봉에게 흑색 세마포 100필, 정선에게 흑색 세마포 190필, 진지에게 흑색 세마포 40필과 석등잔 1사를 주게 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20일 신묘 두번째 기사. 사신 윤봉이 아우 윤중부의 집에 가자 주육을 내려주다. 환자 엄자치에게 명하여 주육을 주어 위로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20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사신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20일 신묘 네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진헌에 필요한 세마포 면주의 직조 방안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인수부, 인순부, 내자시, 내선시에서 짜는 진헌에 소용되는 20세의 폭넓은 세마포와 면주는 사람마다 능히 짤 수는 없는 것이니 비록 각사의 비자는 제외시키도록 했지만 만약 잘 짜는 자가 있으면 모두 역사하도록 하소서. 또 화삼도의 개수관으로 하여금 각기 폭넓은 세마포 한 필의 길이와 넓이의 척수를 정하여 서울에 직조하는 예에 의하여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수관은 각도의 요로에 있으면서 주위에 몇 개의 군현을 통솔하는 중심되는 큰 고을인데 대개 한도에 4-5개 정도가 있었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20일 신묘 5번째 기사. 사신 윤봉이 청구한 화살대 1,000매를 내려주다. 문정실록 3권 문정적이년 8월 20일 신묘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조화받는 의식을 아뢰다. 전일에 인순부에서 왕세자의 자리를 승화당의 동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그날의 벨부일을 왕세자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좌석을 설치한다. 장이가 문간 2품 이상의 배 위를 승화당 앞에 설치하되 남쪽에 있게 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배 위를 승화당 앞에 설치하되 북쪽에 있게 하고 좌석을 설치한다.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질로 동량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를 한다. 정치는 매 위마다 바늘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3품 이하의 배 위는 늘 복판에 설치하되 문간은 동쪽에 있게 하고 동친과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는데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질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한다. 정치는 매 품계마다 바늘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한다. 장애의 자리를 동계의 위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통창과 복례량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또 통창과 복례량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설치하여 동양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 2개를 문 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각각 그 뒤에 모시고 있다. 복례량이 문 위를 국문 밖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있게 하고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는데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질러 서로 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왕세자가 책봉을 받고 이를 마치고 궁에 돌아오면 군관이 각기 조복을 갖추고 이귀사에서 관할 군사를 거느리고 장의를 진열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각기 조복을 갖추고 시각에 의거하여 문 외 위에 나아간다. 시종하는 관원이 검을 찬 시어 이인과 궁시를 가진 익찬 이인이 있다.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한문에 나가서 왕세자를 받들어 맞이한다. 좌중호가 한문 밖에 나가서 꿇어 앉아 내 엄을 찬청하고 조금 뒤에 외판을 아랜다. 왕세자가 면복을 갖춰 입고 나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양산으로 자리의 남쪽에 세워두고서 왕세자가 섬돌에 내려오면 먼저 내려오게 하고 섬돌에 올라가면 뒤에 오른다.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의 이는 좌우에 나누어 쓰고 익찬 이는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나누어 쓴다. 공간과 집사관이 공간은 서연 이위사 인순부의 관원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은 장이 통찬 복례량 감찰과 같은 등류이다. 서문을 지나 뜰에 들어와서 동쪽 서쪽에 나누어 서연 인순부의 관원과 집사관은 동쪽에 있고 이기사의 관원은 서쪽에 있다. 겹질로 북향하고 상대하여 머리로 한다. 두 번째라고 이름 맞추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보득 이하의 관원은 당 안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들어가서 시좌하고 이귀 이하의 관원은 뜰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쓴다. 만약 백숙 사부 이사가 와서 할애한다면 다만 좌중호만이 입시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뜰의 동쪽과 서쪽에 그대로 쓰고 집사관은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량이 정친과 문무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서문을 지나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가고 다음에 2품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온다. 좌중호가 앞에 꿇어 앉아 일어나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일어나서 자리 앞에 쓴다. 만약 백숙 사부 이사가 있으면 왕세자가 동계 아래에 내려와서 쓰고 백숙 사부 이사가 동계에 이르면 왕세자가 올라와서 자리 앞에 쓴다. 좌중호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간다.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을 가느니 서계로 올라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선이 국궁 제배 흥 평신이라 창하여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두 번 절하고 돈수한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왕세자가 답하여 두 번 절하고 공수한다. 만약 백부 사부 이사가 있으면 돈수한다. 복례량이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만약 백숙 사부 이사가 있으면 왕세자가 동계 아래에 내려와서 선다. 좌중호가 앞에 꿇어 앉아 자리에 나아가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간다. 좌중호가 앞에 꿇어 앉아 예를 마쳤으면 아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가면 왕세자가 자리에 내려와서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례량이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나가고 다음에 보득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나간다.
내 음은 국내에서 드리는 음인데 음은 나라의 큰 의식에서 준비를 서두르도록 세 차례 치던 북소리를 말한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릉에 나아가 상식을 올리다. 여기까지 가지고.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신 정선이 어머니 집에 돌아가자 주육을 내리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진원 세마포의 직조에 진력할 것을 유시하다. 진원에 수용되는 20세의 폭넓은 세마포를 각사에 명령하여 나눠 짜게 하더니 드는 비용은 매우 많은데도 이루어진 효과는 실제로 적었다. 내가 듣건대 경주의 본 이름은 동경인데 옛날의 신라에서는 비단을 짜서 중국에 공으로 바쳤으므로 당나라 사람이 좋다고 칭찬하여 칭호를 나금이라고 하였다 한다. 비단은 진시로 짜기가 어려운데도 당나라 사람이 좋다고 칭찬하였으니 하물며 마포주면 어찌 짜기가 어렵겠는가. 이로 미루어 살펴본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만 익히지 않은 것뿐이다. 지금 시험하려고 하여 호조에 명령하여 행위하게 하니 만약 능히 효과를 이루게 된다면 서울 안의 용도가 실제로 줄어들고 진행하는 예물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형이 마땅히 곡진하게 포치하여 이룬 보람을 얻도록 힘쓸지어다. 이보다 앞서 잔루를 제조하여 명령하였더니 하도록 명령하였더니 혹은 제조하지도 않고서 대가를 거두어 올라와서 이를 무역해가지고 바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이런 일에 이르러서는 만약 혹시 직조하는 일을 그래서 민간에서 대가를 거두어 서울에 와서 사서 바치게 된다면 다만 발생한 폐단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 데서도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 전에는 비록 쉽사리 성취할 수가 없지만 뒤를 잇대어 하는 것은 실로 어렵지 않을 것이니 경은 이러한 뜻을 알고서 마음을 써서 바다를 시행하여 기필코 이런 보람이 있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판중추원사 한화기 평안 우도절제사 이징석의 계정을 청하다. 임금이 정사를 보살피니 판중추원사 한화기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평안도 감사를 지냈는데 이 도의 백성들은 피곤이 극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좌도 우도의 도질제사를 설치하여 이징석을 우도 도질제사로 삼고 그의 아우인 이징옥을 함기도 도질제사로 삼았으나 이 두 도는 강력이 서로 연해 있으므로 공무가 서로 연락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징석은 다만 무죄만 있을 뿐이요 일찍이 지나간 곳에는 모두 세잔하고 피폐함을 초래했으니 청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한학은 풍채가 아름답고 사리를 통달했으므로 비록 과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한 능히 처결하여 경국 제세의 계략이 있고 아부하고 편당되는 사심은 없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윤대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종성도 후부사 이백경 은산현감 김귀손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백경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함길도의 군사는 평안도에 비하면 조금 강성하다고 하지만 이 일로서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 그대가 가서 맡은 일에 근신하라 하였다. 김귀손에게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중하게 되니 그대는 나의 마음을 몸받아 소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주기년 8월 2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사신이 한강을 유람하자 도성지 이계전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다.
두 사신이 용산강에서 배를 타고 강류를 따라 내려오니 부윤 김하와 도승지 이계전을 보내 위로하게 하였다. 좌우의 어선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서 다투어 앞으로 나가니 사신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양화도에 이르러 북쪽 언덕의 높고 가파른 곳 시속에서 가을두라고 부른다. 올라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신이 눈길 가는 대로 구경하면서 말하기를 전일의 여겸과 사마순이 북경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선의 가을두는 천하의 절성지이다라고 하더니 지금 이곳을 보니 참으로 승경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였다. 문정시로 3건 문정주기는 8월 22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정효성 등 8인의 고신을 돌려주다. 문정시로 3건 문정주기년 8월 22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전라도 만경현의 아전 연수를 함결도 오진의 참리로 영속시키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의 만경현의 아전 연수는 워낙 대간으로서 백성을 침해하여 과중하게 징수하고 수령을 업신여기며 욕을 보였으니 비록 사유가를 지났지만은 고려의 고사에 의하여 집을 부수고 집터에 못을 파고는 함길도 오진의 참리에 영속시키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시록 3건 문정주기년 8월 2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2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도진무를 불러 진법 연습 절몽을 의논하게 하다. 그 일조는 출번, 입번하는 군사는 매달 초 2일, 10일, 22일에 진법을 연습하고 그 일조는 출번하는 군사는 훈련관에서, 입번하는 군사는 진무소에서 분장하여 그를 해독하는 사람은 진술을 강하게 하고 그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로서 시험하여 한 가지를 통하지 못하면 일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또 중순 미로 하여금 진법을 연습하고 진술을 강하도록 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음식물을 하사하다. 환자 김년에게 명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신 윤봉이 비파 장식과 도초를 청구하자 내려주다. 도초는 칼집을 말한다. 오매 목을 청구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2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열도한 전 상옥은 최거 등 7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도록 하다. 정평사람 한 전 상옥은 최거, 북청사람 전 상옥은 이봉순, 김한생 전 호군 유치, 길주사람 전 호군 안을귀 전 상옥은 안우, 단천사람 전 대호군 김덕희 등이 서울에 들어오면 시위하고 밖에 나가면 방수하여 일찍이 근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연료한 이유로서 사직하고 그 고을에 가서 있으니 그 있는 곳의 수령들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음식물을 연달아 공급해 주라 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휘덕전에 상식하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상식을 드리고 환궁하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는 8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징옥이 사직하고 상제 맞을 것을 정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이징옥이 함길도 도질제사를 사면하고 상제를 마치기를 원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2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백자종을 하사하다. 백자로 만든 종지를 백자종이라 한다.
환자 김연에게 명하여 백자종 각 20개를 두 사신에게 주게 하였더니 정선이 금박 5만장, 중패도 1개, 대홍 단자, 자금낭 1개를 임금에게 바치고 또 김연에게 중도 1개, 아청 단자, 자금낭 1개를 선사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즉위년 8월 2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박물표에 글자를 빠뜨린 승문원 관리에게 주의줄 것을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승문원의 관리가 사은 박물표에 근상표 3자를 잘못하여 빠뜨렸으니 저장랑 안초는 형률을 적용하면 장 70에 해당하고 부교리 이한겸 부지교 김등래 판사 임효인은 장 60에 해당하고 제조 이변 김청 허후는 태 50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안초 등에게 각기 2등을 감하여 태형에 처하고 이변과 김천은 관직을 파면하며 허후는 용서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3권 문종즉위년 8월 25일 병신 5번째 기사. 영의전 부사 하연이 둔전 군역 등의 일을 상서하다. 지금 둔전의 개척을 의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꼭 시기에 적합한 일입니다. 신이 삼가 상고해보건대 역대에서 족식 족병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둔전의 제도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문제는 변경에 둔전했으니 백성의 힘을 오로지 사용했던 것이며 무제는 전사를 보내어 돈황에서 염택에 이르기까지 둔전을 설치했습니다. 단나라의 부병을 번상시키는 제도는 사변이 없으면 쟁기를 잡고 경작하고 사변이 있으면 창을 잡고 전쟁하게 했으며 그 외에 역대를 모두 용병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훌륭한 장수로서 제갈량 가든이는 둔병을 하면서 경작하였고 곽자 이 가든이는 몸소 100무를 경작하니 백성들이 권장하지 않았는데도 경작했던 등류가 한둘이 아니니 모두가 본받을 만합니다. 하물며 지금 평안도의 인민들은 피폐함이 너무 심하니 별도로 둔병의 제도를 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을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고 별도로 둔전의 법을 두지 않는다면 양향이 어렵게 될 것이니 둔병과 둔전은 한쪽만 두고 한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그 도에 할 만한 형세로서 생각한다면 각 고을과 각사의 노비를 뽑아서 많아도 50여 명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소를 사육할 사람과 창고를 지킬 사람을 정하여 경작할 만한 묵은 땅을 나눠주고는 처음 먹을 식량을 공급해주고 가까운 이웃의 각 고을로 하여금 여사를 지어 주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 가을은 이미 추워서 밀보리를 미처 파종하지 못했으니 봄보리 종자 수백 석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른 봄에 파종하여 내년에 농량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죄가 있어 당연히 귀양 보낼 사람은 연속하여 귀양 보내되 한결같이 서울 안의 동적전, 서적전의 농정의 예의에 의하여 역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둔병에 이르러서는 중앙과 지방의 한 산 한 사람과 매양 시험 보는 해의 무고에서 본향에서 시험을 보아 입격되지 못한 사람과 나이가 많고 재주가 서툰 교생 품간의 자제와 이품 이상의 첩자인 성중관이 연고가 있어 거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넉넉하고 무예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정운이 차지 못한다면 실패 영진군, 기성군 안에서 재간이 벼슬살이를 감내해 할 만한 사람을 간택하여서 옮겨 정하고 그 옮겨 정한 사람의 자리는 각 고을의 일수, 서원, 의학생도, 율학생도, 양수척, 잡색꾼으로서 충당시키면서 합계 4, 5천 명이나 될 것이니 분번과 입번의 월수는 적당히 상정할 것입니다. 당나라 장의군, 어모군의 제도를 모방하여 군이란 칭호를 특별히 내리고 성중관이 그 제아와 서로 교체해서 관직을 받는 것과 거관의 법이 서울 안의 별시위의 예보다 낫게 하되
그 중간에 재간이 특별한 사람은 거간한 후에도 그대로 두어 우대하고 일찍이 별시위 갑사에 소속되어 사품으로 거관하였으나 모재가 있는 사람도 또한 소모하게 하여 혹은 진무로 삼기도 하고 혹은 가꾼의 패두로 삼기도 해서 30개월이 차면 서울 안의 제거 별주와의 예의에 의하여 관계를 통훈 대부에만 승진시키고 거치게 하는 것은 곧 태종조의 별시위의 거관하던 제도입니다. 사변이 있을 때는 어찌 관작을 아끼겠습니까? 명리를 위하여 일어날 사람은 까마귀 돼지처럼 모여들고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므로 수천 명의 정예한 군사를 수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당상관 중에 무략이 있고 농사 짓는 일을 백성에게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이를 거느리게 하고 일체의 계달하는 일은 마패에 한두 개를 주어 바로 계달하도록 하고 감사나 도질제사에게 구애되지 말게 하여 자유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안주와 가산 등지의 토지가 비옥하고 평탄하여 군사와 농사를 다스리는 만한 곳에 영루를 설치하여 날마다 무예를 연습시킨다면 1, 2개월 안에 반드시 쓸모있는 바탕이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봄날이 따뜻하고 얼음이 풀리면 장수가 친히 거느리고 농사를 권장하고 각기 따라다니는 사람을 내어 관청에서 새떼를 먹인다면 가령 500명을 1일 동안 사역시켜 씨를 뿌리게 한다면 어찌 500두이 뿐이겠으며 1일 동안 사역시켜서 밭을 김매게 한다면 어찌 1000두이 씨 뿌린 밭뿐이겠습니까? 이러면 미루어 살펴본다면 비록 수일이 되기 전에 신체를 노역하지 않더라도 성취가 있을 것이니 장차 3년을 경작하면 1년 동안의 축적이 남게 되며 군수 물자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무가 초창의 시기이므로 마땅히 먼저 군량을 보충해야 할 것이니 비록 남는 것이 있더라도 회계에는 기록하지 말고서 군용 잡사의 비용으로 삼게 하고 또 달마다 장과 소금을 공급해 주어서 공고시키지 말고 군사들로 하여금 즐거이 업을 삼도록 해서 그 도의 성보가 완고해지고 백성의 재력의 여유가 있는 후에라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군사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경기 이상 방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길이 멀지 않으므로 운반할 수가 있으며 비록 먼도에 거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생산되는 면포의 값이 평안도나 혹은 황해도나 혹은 평양에서보다 비싸니 출고해서 상번하고 하번할 때는 징수에 바치게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나라의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뱃슬길에 나가서 관직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 자기가 양식을 준비하는 배당까지 논하겠습니까? 더구나 1, 2년만 지난다면 저절로 둔전의 수입이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데도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군역에 옮겨서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고 합니다. 비록 바야흐로 많은 도적의 때가 번갈아 침범하므로 요동의 땅에 얼음이 얼게 된다면 형세가 장차 걱정을 우리에게 옮기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가을철에 맞춰 들여보내어 미리 수어의 준비를 해서 혹시 뜻밖의 병고가 있더라도 멀리서 오는 첫 선봉을 저지시키고 다른 도의 군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신이 천리어 일득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정석껏 개청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큰 환난을 염려하기 때문이니 부산하게 패단이 있다고 하는 의논을 돌볼 것도 못됩니다. 대저 사변에 있고 없는 것은 기필하기가 어렵지만 무사히 미리 연습하는 것은 더욱 오래될수록 더 잘하게 되므로 혹시 사변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후회는 없을 것이니 편안한 경우에 위태함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제가 하여 시행하면 군무와 국정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병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둔전은 변방에 주둔한 군인들의 불량미를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농기구를 줘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시키던 전지이다. 족식은 식량을 넉넉히 하고 족병은 군병을 더 넉넉하게 함이며 여사는 농막이며 농량은 농사 짓는 동안 먹을 양식이고 농적은 농사 짓는 장적이며 양수척은 무자리며 패두는 패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대개 군사의 역을 감당한 1패는 4, 50명 정도였다. 천리어 1등은 어리석은 이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쯤 좋은 생각이 나온다는 뜻이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2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정시록 3권 문정주기년 8월 2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신석조가 연대하여 이단을 배척할 것을 아뢰다. 군주가 조하고 숭상하는 것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의 불사가 점점 일어나는데 혹은 기도에 인유하기도 하고 혹은 천발에 인유하기도 하여 모두가 절박하고 부득이한 지정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이에 동화되어 형세가 점점 크게 되어 배단이 이미 극도에 도달했습니다. 빌건대 정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여 임금의 처음 정사를 도타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성년의 글을 읽었으므로 이미 이단의 그릇된 점을 알고 있다. 또 세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홍계하시기를 이단의 일은 하루 동안이라도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다. 만약 마지 못할 일이 있거든 불사는 대군과 여러 군에게 명하여 이를 주관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지금 천발의 일은 또한 시속에 따랐을 뿐이므로 3년상을 지난 후에는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신석조가 또 아뢰기를 저분은 국가의 근본이니 보좌하고 교육하는 일에 오로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자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가 모여 강론하는 예절을 정지시켰지만 신이 좌보덕의 지위에 외람되어 있어서 연에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엎드려 보건대 세자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학문이 날로 향상되니 예의 바른 거동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건대 사부가 모여 강론하는 예절을 회복시켜 노성한 분을 친근하게 하여 성학을 보좌하게 하소서. 또 을로이 트이고 막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계가 있는데 근자의 박팽령이 상사여 신의 일을 논에다가 이 일로 삭직되었으므로 듣는 사람은 몹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빌건대 빨리 수용하시어 임금의 처음 정사의 간언을 용납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소서. 대제 성왕의 옛제도와 문물은 후세의 자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원육전과 성육전의 법은 매우 명백히 갖추어졌으니 육조에 거듭 명령하여 과를 나누어 준용하여 그 성취를 책임지우고 절대로 다시 다른 법은 제정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지만 박병년은 국사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고 선왕을 지척한 까닭이다 하였다. 선발은 인재를 추천 발탁하는 일이다. 정학은 유학이고 이단은 불교이고 지척은 윗사람의 언행을 지적하여 탓함을 말한다. 문정실록 3권 문중주기는 8월 26일 정료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3권 문중주기는 8월 26일 정료 네 번째 기사 하연 김종서 등과 평안도에 기묘하지 않은 구자 만호 군병의 혁파를 의논하다. 하연 남제 김종서 정갑손 등을 불러 평안도 연변에 기묘하지 않은 각 구자의 만호와 군병을 혁파하기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평안도 연변에는 기묘하지 않은 각 구자가 잠옷 많습니다. 우예로부터 무창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과 구자가 강변으로 옮겨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가 좁고 척박하여 백성들이 힘입어 살 수가 없으며 남도 각 고을을 방수하는 군사들도 또한 모두 이 일로 인하여 피폐해져서 진시로 이익은 없고 그 패만 매우 크니 마땅히 모두 혁파하고 자성으로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인데 지금 깊이 들어가서 관방을 설치하는 것은 만세에 좋은 계책은 아닙니다. 하고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 의견을 굳게 지키니 임금이 잠옷 옳게 여겨서 조화성지 정의안으로 하여금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게 하고는 이 양계 연변의 지도를 내어서 보이니 정의안이 아뢰기를 신이 도채찰사 황보인의 종사관이 되어 양계를 순행한 지가 이미 12여 년이 되었습니다.
연변의 군업에 관방을 배치하는 일은 황부인 한결같이 세종의 포치를 하는 계책에 의해서 했을 뿐입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세상에서 높이 뛰어난 견식과 만물을 창조하는 지혜로서 만리를 환히 내다보심으로 변방을 방비하는 일을 환하게 알지 않음이 없어서 양의 연변 요해처에 대성 소보가 별처럼 벌려 있고 바둑돌처럼 포치되어 앞뒤가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변방의 사변이 거쳐졌던 것입니다. 성군의 계획이 양양한데 어찌 어느 날에 와서 갑자기 차마 이를 혁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국토를 넓히지는 못할지라도 조정의 본강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얼마 안 되는 땅일지라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여러 대신들은 아뢰기를 우의 이상의 땅은 비록 지금 혁파하더라도 압록강의 큰 강을 경계로 하여 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거처하지 못하게 한다면 진시로 땅을 줄이는 예는 아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이미 벌써 포치했던 일을 어찌 그것을 굳게 지키는 계책은 의논하지 않고 도리어 혁파하려는 의논을 올리게 하는가 하였다. 일이 마침내 그만 중지되었다. 구자는 변방 국경지대인 강연하에 있던 작은 관문을 말하는데 또는 지명을 붙여서 군사적인 요충주임을 나타내었다. 압록강의 큰 강을 경계로 해 저 사람들은 북쪽 오랑캐를 말한다.